복소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질이 이렇게 있어. 너희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떠한 성질 또한 있냐면 이러한 성질 또한 있어요. 여기 있을 건데 여기다. 요거 있지? 우리가 어떤 Z가 실수다라는 것을 판정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판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면 실수를 켤레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지. 2 켤레 취하면 2가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순허수야. 순허수는 봐봐. x바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z가 나오면 z에다가 바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z가 되면 순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 오케이? 문제를 풀 때 순허수는 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은 순허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성립할 수 있어.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z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순허수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 또한 있습니다. 0인 경우 또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결하는 문제도 뒤에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볼까? 이거부터 봐볼까? 우리가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문제들을 첫 번째로 봐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보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바꾸지 않고 그 자체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봅시다. 이 마지막 거 봐보면 8번을 기억은 안 볼게. 기억은 결국 a 플러스 bi로 바꿔서 처리해야 되거든. 얘는 a 플러스 bi로 바꿔서 처리해야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면 실수네.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거가 1이다 라는 거 했으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두 복소수가 곱했는데 아니면 더해졌을 때 아니면 나눠졌을 때 어떤 상수의 값이 나오면 너희들이 첫 번째 해봐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거야. 뭐냐면 켤레복소수를 양쪽에 취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대부분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이게 되냐라는 거잖아. 당연히 알파 바는 베타분의 1. 알파 바는 베타분의 1. 그래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1은 베타바. 그래요. 알파분의 1은 베타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c 플러스 di라고 놓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복소수 그 자체를 놓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지? 그 다음 봅시다. 이 유형의 문제들을 쭉 살펴볼 건데 계속 넘겨. 쭉 살펴볼 건데 당연히 없어. 더 가자. 갈 때까지 갑시다. 얘도 없어. 38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A 알파 바 베타 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알파 베타랑 알파 바 베타 바로 주어져 있잖냐? 그지?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라서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뭐냐면 알파는 알파 바 분의 1이고 베타는 베타 바 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는 게 1 플러스 i인데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는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을 아는데, 지금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을 알아요. 그러면 이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 왜? 이 식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식에서 이제 유도를 할 거야. 알파 파분의 1 플러스 베타 파분의 1이 되는데, 통분을 했더니 알파 베타 파분의 알파 파 플러스 베타 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플러스 i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파 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파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예요. 당연히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켤레복소수를 취해주면 각각을 켤레복수 취해준 거 똑같습니다 라고 했지, 아까쯤에 켤레복소수 성질 중에.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충분해요. 너희가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얘는 외워질 거야. 얘 뭐예요? 얘 뭐예요? i지. 이거 i야. i가 되는 거 보여요? i예요.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복소수가 너희가 내신 대비를 이제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은 이제 실수화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너희가 내신 대비를 하게 된다라는 입장에 보면 얘는 그냥 i라고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2i야. 1 마이너스 i의 제곱도 2i예요. 뭐야? 이건 마이너스. 미안. 제곱은 마이너스 2i.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i예요. 오케이? 이런 값들은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건데, 너희가 이제 실수화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거 너희들이 직접 계산해보고 계산 증명할 줄 안다면 그 다음부터 외워서 처리하면 돼요. 오케이? 오늘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을 배우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복소수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가 실수, 허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봅시다.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씌웠더니 자기 자신이 됩니다 라는 거지. 켤레복소수를 씌웠더니 원래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실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지. 그지? 실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순호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야. 왜? 왜?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쯤에 이런 거 있잖아.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z가 되면 얘 z는 순허수 또는 뭐가 된다 했어요? z가 0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면 직접 써보면 돼. 이거 한번 직접 써보자. 지금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아. 왜냐면 실수다라는 것은 켤레복소수 취하면 실수가 됩니다라는 사실은 지우자. 너무 많이 줬다. 실수가 됩니다라는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허수를 순허수야. 허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순허수를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순허수가 됩니다라는 것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잠깐 이거 순호수 아니었구나. 미안. 순호수 아니었지? 미안해. 그냥 봅시다. 순호수다라는 것을 켤레복소수 취하면 마이너스 순호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제 너희가 그냥 보이면 되잖아. 켤레복소수 취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i야. 그래서
어떤 z에다가 z가 순호수인데 켈레복수 취하면 마이너스 z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너희가 직접적으로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이게 뭐가 아니면 0만 아니면 0, 0이면 어차피 같아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 라는 것은 뭐였냐면 z가 뭐이거나 순허수이거나 z가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항상 허수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켈레복수를 씌워보면 순호수가 될 수도 있잖아. 오케이? 한번 넣어볼게요. 켈레복수를 한번 씌워봤더니 뭐가 되냐면 z바 마이너스 z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바가 돼요. 지금 안에 있는 거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순호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도 있다고? 0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얘에서 0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z랑 z바가 같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z가 같은 경우 있어요. z가 뭐면? 실수면 이렇게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 z가 뭐 2야. 그러면 얘가 2이고, 이거는 항상 순허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허수부에 서로 같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우리가 유리화시킬 때 뭘 곱하냐면, 켈레복소수를 곱해요. 그러면은 z바고, z 곱하기 z바분의 z예요. 그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수고, 얘는 뒤에 있는 수예요. 허수분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오케이? 분모가, 이거 이제 실수거든, 그냥. a제곱, b제곱.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a제곱, b제곱이에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z바를 곱해버리면, a-bi가 곱해지는데 합차공식이니까, z바는 a제곱, b제곱이에요.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근데 허수 부분 다르잖아? 그래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또 한 문제가 더 있던데. 이거 봅시다.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놔뒀는데, 이거를 당연히 너희가 a 플러스 bi라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z 그 자체의 성질만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네. 실수가 됐다라는 것은 z-6분의 iz가 실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켈레복소수를 취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켈레복소수를 취할게요. z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i z바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i z바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게 이제 서로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처리해 볼게요. 양변을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i z바 z 마이너스 6은 i z 곱하기 z바 마이너스 6이에요. 일단은 i가 양변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눌게요.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플러스 6z 바는 z z바 마이너스 6z예요. 오케이? 한쪽으로 싹 몰게요. 한쪽으로 싹 몰 수 있겠지? 한쪽으로 싹 몰아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한쪽으로 몰아봤더니 마이너스 z바 z 이거의 2배인가? 그래요? 2배 플러스 12 z 12가 아니네 6 z바 플러스 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0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먼저 z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a 플러스 bi를 집어넣을 거예요. a 플러스 bi를 이제 집어넣어주면 지금 너희들이 답이 바로 보일 거야. 이거 마이너스 2로 나누면 z z바
마이너스 3배 z 플러스 z바. 얘가 이제 0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a제곱 b제곱이지? 마이너스 2a예요? 마이너스 6a요?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를 만든 의도가 뭐냐면, 애초부터 너희가 실수를 이용해서 z에 대한 성질로 표현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풀 수도 있는데, z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세요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쭉 가보면, 이게 있네, 이게. 59번이 있어요. 59번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문제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없는 문제집은 없어. 복소수를 가르치면서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문제집이라고 쳐다보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다 있더라고. 그럼 이제 봐보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얘가 실수다라는 것은 혈례복소수도 실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혈례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등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혈례복소수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바는 z의 제곱 마이너스 z인데 이항시켰더니 z바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냐? 마이너스구나.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z바 마이너스 z로 묶여요.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다면 봐봐. a, b가 0이 아닌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거 0이 돼요? 안 돼요? 0 안 되지.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a 마이너스 bi인데 빼면 a가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2bi만 남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b만 남는단 말이야. b만.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값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이 안 되니까 듣고 있었지? 0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있습니다? 나눠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0이 아니니까 나눠버릴 수 있어. 그럼 뭐가 0이 됩니다? 이놈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니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까지 구해줬네. 일단은 이렇게 z의 성질을 이용해서 싹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사실 z 플러스 z바가 1이 되겠습니다. 2a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a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a 플러스 bi이고 a 마이너스 bi인데 두 개 더하면 2a지. 그지? 2a가 1이 되겠습니다. a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가 이제 이거를 구해줄 수 있는데 z 곱하기 z바는 무엇이 될 거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4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b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클 것이고 얘가 뭐보다 크겠습니다. 4분의 1보다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네. 디귿도 맞아요. 원래 4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다였던 것 같은데 원래 문제에서는 아닌가? 셀에서만 그러냐? 셀은 4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집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냐면 z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연습하세요. 상당히 계산이 간단해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a 플러스 bi. 여기 있다. 65번 봅시다. 이놈이 실수일 때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당연히 실수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혈례복소수를 취했더니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이거는 z바 플러스 z바 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수가 아니니까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A가 뭐가 아니지, B가 뭐가 아니다고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사실로 우리 일단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정리할게요. Z 마이너스 Z바 플러스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은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통분이 되는 거 보여요? 잠깐 통분 먼저 쓸게요. Z바분의 Z바 마이너스 Z예요. 그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Z 마이너스 Z바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Z바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방금 전에 쓴 조건이기도 한데 Z 마이너스 Z바 하면은 이거 BI지. EBI. 그지?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버리면 얘가 EBI잖아. 얘 0이 아니에요. 얘 0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쩔 수 있습니다. 나눠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나눠버리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이 0이 되겠습니다. Z바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Z바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너희들이 복소수 문제가 A 플러스 BI를 넣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근데 이것을 그 자체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도 봐봅시다. 한 문제 더 있던데 방금 전에 보니까 66번까지 봐봅시다. 66번은 이제 순허수인 것만 골라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되냐면 얘를 순허수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가? 오케이? 순원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다?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0이 아니라면 Z가 0이 아니고 Z바를 씌웠더니 마이너스 씌워서 나왔다면 이게 순허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조건만 성립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알파도 오메가도 실수도 순허수도 아닌 복소수일 때 순허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제 정리해보자. 얘 0이 돼요 안 돼요? 제곱하기 힘드니까 이걸로 처리할 거야. 0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봐. 알파의 제곱은 알파바의 제곱인데 알파가 알파바가 되거나 알파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거나 이 두 개지? 그러지? 그러면 실수도 순허수도 아니다라는 조건을 이미 줬잖냐? 그래요? 이게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고 0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실수도 순허수도 아니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얘는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오케이? 순허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0이 안 돼요를 먼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켤레의 복소수를 씌워봤더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봤더니 이거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이 되는 거 보여요? 이 안에 있는 값을 켤레 복소수 씌웠더니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복소수에다가 켤레 복소수 씌우면 각각을 켤레 복소수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가 마이너스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순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알겠지? 너희들이 나중에 시험 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거든. 순허수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게 성립하면 순허수라고 했는데 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라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라는 거야. 한번 확인해봐. 니은 봐봤더니 일단 어떤 조건이 성립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켤레 복소수를 취하면 이게 성립하지. 켤레 복소수 취하면 이거잖아. 그지? 어때? 두 개 똑같지? 두 개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클레복스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뭐라고? 제인이 뭐야? 그렇지, 실수예요. 실수니까 얘는 순원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초부터 얘는 따질 필요가 없겠네. 그래요? 0이다 0이 아니다 라는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도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거부터 확인해 볼까? 바를 씌워 볼까요 먼저? 그러면 알파 바 오메가 마이너스 알파 오메가 반대 O 마이너스 C여서 나온 게 나오네. 그래요? 마이너스 C여서 바를 씌웠더니 마이너스 C여서 나온 게 나와요? 그래요?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오지 않냐? 그럼 얘가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판단해 주면 되지. 이거 0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판단하기 쉽다. 알파 바. 알파 오메가 바는 알파 바 오메가인데 얘가 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오메가 바는 알파 바가 같아진대. 어쩌면 이거 같아지는 경우 되지. 알파가 뭐랑 같아지면 돼요? 오메가랑 같아지면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없어야 얘가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순원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줘. 순원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수는 쉬워. 왜? 클레복스 취할 때 자기 자신 나오면 되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순원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랑? 제곱했을 때 음수랑 뭐랑? 바를 씌웠더니 켈레복스 수를 구했더니 원래 수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 거라. 근데 이 경우를 따질 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주세요?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세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버리니까 안 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거였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복소수 자체를 뭐라고 놓고 그 자체 문자로 놓고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A 플러스 BI나 C 플러스 DI로 바꾸지 않고 처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잘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질문한 것들 중에 따질 부분 있으면 하고 아닌 것은 나중에 차분히 합시다. 차분히 하는데 당연히 질문한 부분들이 있긴 있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 음의 실수의 제곱근의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개념부터 한번 봐보자. 너희가 이제 개념으로부터 정리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봐봐. 음의 실수의 제곱근의 계산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예초부터 있었을 때? 음수 조건이 있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조건이 있었을 때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아니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가 되겠다고? 루트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그때 루트 A분의 루트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루트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말 있잖냐? 밑에 말은 이 문제집이 없거든. 이 밑에 말에 이 문제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이거는 한 번쯤은 배울 건데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너희가 이제 이미 그 수원까지 배워갖고 온 친구들이 아니야? 그지?
소원까지 거의 다 배워갖고 온 친구, 나 소원까지 안 배웠다. 고등수학 하를 안 배웠다. 라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은 하에서 또는이라는 개념이 얘 아니면 얘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만이거나 아니면 얘만이거나 아니면 둘 다 성립하거나 이거거든. 근데 얘를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이거 너희들 기억해야 돼.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얘 아니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A의 조건은 이거나 A가 0 또는 B가 0이에요. 이제 이게 또는 A 0 또는 B 0이잖아. 오케이?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네.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문제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문제가 없으니까. 뭐냐면 루트 x 플러스 1 루트 y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 되는 x, y의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답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 음수 2고야. 얘랑 얘는 같이 성립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각각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뭐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썼냐고? 지금 이 말이 이 말이거든. 지금 밑에 이거 이 말 써지고 있잖냐?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것은 얘 또는 얘잖냐?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써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가끔 문제집이 이것을 이렇게 안 풀고 오류가 있게끔 푼 문제도 있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고정의 문제를 풀어본다면 고정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거 오류 있어. 올해 이제 내가 풀어보면 찾았거든.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게 이제 가끔 있는 거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안 되냐면 여기다 아무렇지 않게 등호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어떻게 썼을 때는 등호를 함부로 넣어도 상관이 없냐면 얘가 이제 혹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가 이 밑에다 적을게. 루트 x 플러스 1 루트 1 마이너스 x 답이 안 나올 것 같지? x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답 나온다. 답 나온다? 봐보자. 이거일 때 마이너스 루트 답이 나오길 빌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이 음수고 1 마이너스 x가 음수고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봐봐. x가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다 볼까? 다시 만들게요. 미안. 내가 조금 잘못 만들었으니까 다시 만들게요.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얘가 3이거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바뀔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3보다 작고 1보다 큽니다. 라는 거야. 그럼 또는 연결됐는데 1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는 거요? 3도 들어갑니다. 라고 해결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자로 주어진 경우에서는 또는으로 각각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 주세요.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없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기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야? 음수 임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음수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기억하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다 이렇게 풀어버릴게요. 봐보자. 이거 뭐냐면 x가 y보다 작은데 둘 다 곱이 음수다 라는 것은 x는 음수가 될 것이고 y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하나는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야. 이게 뭘로 갔을 때? 분모로 갔을 때. 오케이? 얘가 분모고 분자로 갔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 그럼 틀렸지? 마이너스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 문제 좀 다르구나. 이거 맞네. 이거 맞냐?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 x의 제곱분의 루트 y 이렇게 바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둘 다 양수니까. 근데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되니까 무엇이 되겠습니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아니지. 그대로 나와야지. 양수 음수니까. 이런 경우는 음수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 튀어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얘는 절대값 씌워서 나오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지. 음수 양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질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이제 음수 양수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졸립지? 몇 시간 그렇게 졸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 않냐? 그럼 봐봅시다. 괜찮긴. 눈에 잠이 한가득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도 사실 있어. 어떻게 풀면 되냐면, 너희가, 이런 거 있잖냐, 이런 거. 너희가 이제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양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루트 2i인데,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한단 말이다. 오케이? 안에 있는 것을 양수로 바꿔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위의 문제만 살짝 풀어볼까? 위의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이제 x가 음수니까 얘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루트 마이너스 x y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냐? 오케이?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i를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양수랑 마이너스 x, y, i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처리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봐보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뭐 질문했던데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요거 봅시다. 봐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A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마이너스 B분의 1인데, 마이너스 B분의 1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안 튀어나오지? 얘는 그냥 뭐예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분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려면 얘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가 음수, B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간단히 하세요. 라는 건데 봐봐. 음수면 이거 뭐가 돼? 양수지. 음수는 뭐가 돼? 이거 양수지. 양수를 곱했어. 그럼 뭐가 돼? 그대로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수가 아니니까 곱하면 그냥 그대로 곱해지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너희들 이거 다 맞았나 모르겠는데. 이거. 틀린 게 뭐냐면. 리을이에요. 너희 다 맞았나 모르겠는데 이거 자주 틀려거든. 너희 맨날 너희가 이제 가장 많이 자주 틀린 거는 이게 뭐랑 뭐를 나눈 거냐면 마이너스 1이랑 y가 곱해진 것을 i로 뺀 거야. 그지? 그러면 y도 음수, 마이너스 1도 음수예요? 그래요? y도 음수, y 마이너스 1도 음수잖아. 그럼 이거 각각을 나눴으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연습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루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5만 쉬었다 합시다. 얘를 복소수를 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소평면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크기를 줄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크기를 줘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크기를 줄 수 없다라고 비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너희들이 가장 맞아. 복소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인 거야. 실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나 복소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는 이 평면을 데카르트 평면이다라고 배워요. 원래 이제 너희가 이제 그렇게 배운 적은 없겠지만, x, y 축으로서 표현하는 이 평면, 데카르트 씨가 발견한 평면이에요. 그 철학계로도 유명하냐? 데카르트가 뭐라 그러냐? 모르지. 혹시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안 배우냐? 갑자기 궁금해. 나도 몰라. 나도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이게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하는데, X축, Y축을 표현하는 평면이에요. 이게 이제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거야. 근데, 혹시 복소수를 평면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 복소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복소평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누구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언급하지 않을게. 이렇게 이제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실수축이라고 놓을 거예요. 얘를 허수축이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놓을 거예요. 1 플러스 i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1 플러스 i는 어떻게 되면 1,1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이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 거고,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가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일단 너희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고, 이것을 이용하면 계산이 편하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뭐냐면 실수축, 허수축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재밌는 사실들이 있긴 있어요. 한번 봐보자. 어떤 거를 내가 표현해 볼 거냐면 이제 이것을 표현해 볼 거예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x 이 실수축, 허수축. 잠깐 미안해. 갑자기 아파서. 미안. 갑자기 아파서. 미안해요. 봅시다. 그럼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를 표현해 볼게요. 원을 그렸어. 원이 중요하거든. 생각보다 원이 중요해. 2분의 루트 3. 이거 제곱제곱하면 뭐가 돼요? 1 되지. 제곱제곱하면 1 되지. 제곱하면 1 되잖아. 제곱하면 4분의 3 플러스 2 4분의 1 하면 1 돼요. 오케이? 제곱해서 1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에요. 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에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제곱이 1이다 라는 조건을 줬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볼 거냐면 얘를 제곱을 해볼 거예요. 제곱을 해볼 거야. 이놈을 제곱을 해볼 건데 이놈을 제곱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너희들이 계산해봐. 지금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됩니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산을 빨리 하냐라는 것은 해봐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성질을 알아. 지금 얘가 간 거리만큼 그대로 가요. 얘를 기준으로 수업에서 너희가 삼각 함수라는 것을 배우긴 배웠을 거야. 그 느낌을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실제로 30도거든? 30도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오케이? 30도예요. 그러면 이 30도 값만큼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60도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성질을 더하냐면 얘를 뭐 해보냐면 세제곱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를 세제곱한 거예요.
얘는 뭐가 돼요? 여기 위에 있지? 세분하니까 2가 되겠어요? 너희 실제로 세제곱 해봐. 세제곱 하면 이거 I 나와요. 오케이? I 나와요. 이제 내가 이게 왜 그런다라는 것은 설명을 못해줘. 나 미적분까지 배웠다 라는 친구 있어요? 미적분까지 배웠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증명이 가능하거든. 증명이 가능한데 너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증명은 못해줘. 근데 일단은 거듭제곱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은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서 소술형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알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부터 언급한 내용들은 교육과정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술형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계산을 할 때는 너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내가 이제 너희가 봐봐. 너희가 이제 극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이 계산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너희가 이제 이거 세제곱 했더니 이걸 세제곱 했더니 I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적어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왜? 이거 계산한 거잖아. 계산 과정을 너희가 빨리 처리한 거지. 그래요? 근데 이제 혹시나 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교육과정에서.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봐보자.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알았다면 어떠한 것도 하냐면 봐봐. 무엇을 제곱하기 시작했냐면 이것을 제곱하기 시작했어요. 2분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세제곱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봐봐.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잖아. 그럼 이거지? 이 점이잖아. 딱 이 점이잖아. 그지? 일단 제곱이 1이 된다라는 건 먼저 보였어요? 제곱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거는 보였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에요. x좌표, y좌표가 같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몇 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얘는 몇 도? 45도지 얘가. 그래요? 얘를 몇 번 갔어요? 3번 갔지? 오케이? 얘를 몇 번 갔어요? 3번 갔어요. 3번 갔으니까 한 번, 2번. 얘는 바로 뭐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보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지? 이게 이제 극좌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고 대학교 과정이거든. 복수평면이다라는 용어도 대학교 과정에서 나와요. 내가 이제 전공하면서 이제 배운 건데, 내 전공책 저 앞에 꽂혀 있거든? 저 학원 앞에 꽂혀 있는 전공책들 봤냐? 정수기 위에 있는? 쭉 있을 거야, 위에 세 번째 칸에. 그 내가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다만 졸업한 다음에 열심히 했거든. 아무튼 한번 확인해 봐봐. 거기 이제 복수 함수론 해가지고 있어. 읽어보면 책 피는 순간 갑자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 그렇지 뭔 책이지 라는 싶을 정도로. 나는 좀 재밌게 봤었는데 얘들이 그러더라고. 아무튼 봐봐.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야? 제곱 1을 만들어주고 그 각을 찾아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 번씩 해봅시다. 봐보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제곱 1을 해서 거듭 제곱을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봐봐. 얘부터 볼게요. 이 문제부터 봐봤더니 뭐냐면 n제곱으로 먼저 바꿔줄 거예요. 20번이야. 1 플러스 왜 이렇게 두껍냐. 1 플러스 i의 제곱에 2의 n제곱에 2의 n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얘를 i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2i가 되는 거라서 i의 n제곱이 i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너희들도 알아. 3으로 나눴을 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극좌표로 한번 바라봐 보겠다라는 거야. 극좌표로 한번 바라봐 봤더니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i는 여기지. 얘가 이제 뭐였냐면 다시 한번 실수축이었고 허수축인데 1의 값을 갖는가 보였어요.
오케이? 얘가 한 번 거듭 제곱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번 돼버리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이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니까, i의 1제곱, i의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집을 볼 때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원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게 보내져 있잖냐? 그 보이는 이유도 이 복소 평면에서 나온 원리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만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형태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예요. 0부터 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24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25는 100일이 되니까 넘어버리지? 0부터 24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몇 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보자.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 보고, 어디에 있더라. 이게 있던데 계속적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문제들이 등장해요. 41번 봐봅시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얘를 뭐 해볼 거냐면 실수화를 해봤더니 2분의 루트 2i에 1-i인데 정리해봤더니 이거 루트 2로 바꿔버릴까? 루트 2분의 1에 1 플러스 i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i예요. 이거 방금 전에 우리 했던 거지. 오케이? 그러면 처음으로 언제 1이 되느냐라는 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언제 1이 되느냐라는 것은 일단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몇 도냐면 45도예요. 이거 45도야. 얘를 몇 번 보내야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번 보내야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8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 비슷한 문제가 또 있지? 42번 봅시다. 42번 봤더니 양변은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2의 n제곱으로 나눠줬어요. 2의 n제곱으로 나눠줬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 얘를 다시 또 표현해 볼게요. 방금 전에 해봤잖아.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인데 일단 제곱제곱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지? 제곱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보정 안 받으니까 이렇게 대충. 아이고. 보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항상. 봅시다. 제곱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몇 도야? 30도예요. 오케이? 왜? 루트 3대 1대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3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어디에요? 여기지?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너희들이 알 수 있거든. 몇 번 가면 돼요? 6번 가면 돼요. 오케이? 이거 6제곱 하면 되거든. 6번 가면 돼요. 이제 다시 또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12번 가야 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12n 플러스 6의 형태일 거란 말이야. 12번씩 하면 생기는 거니까. 얘에다 0부터 뭐까지 대입하면 돼요? 100 이하니까 7까지 대입하면 된가? 8까지 대입하면 되냐? 8까지 대입하면 8, 16 넘어간다. 7까지 돼요? 0부터 7까지니까 총 몇 개 있습니다? 8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너희들이 이제 거듭제곱을 해가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딱 한 문제 더 있는 것 같더라. 딱 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 있다. 61번 봅시다. 61번 봤더니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각각을 극좌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x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잡아봤더니 일단 제곱제곱이 각각이 1이 된다라는 게 보이지? 얘도 제곱제곱이 각각이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거를 먼저 표현해 보면 알파는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이게 30도일 때 얘가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지? 2분의 루트 3, 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얘가 될 거예요.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알파를 제곱하면 베타가 됩니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왜? 이거 몇 도니까? 60도거든. 왜? 2분의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이면 1대 루트 3대 2지? 그럼 얘 60도잖냐? 그래서 얘가 60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30도를 두 번 가면 60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제곱하면 베타가 되겠습니다. 알파를 제곱하면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의 제곱을 집어넣은 거라서 알파는 n 플러스 2n이 i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알파를 몇 제곱하면 i가 되는 거예요? 세 제곱하면 i가 된다라는 사실도 바로 알 수 있지? 알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야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알파를 세 제곱해야 i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몇 바퀴 몇 번 가야 돼? 세 번씩 네 번 가야지 12번 가면 다시 i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세 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지우고 12n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를 뭐부터 뭐까지 대입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12k라고 하자. mn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3, 15, 27.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n이 3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27이 되거나. 오케이? 이거보다 큰 값은 안 될 것 같은데 12i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2i 자연수면 30까지 되는 거니까 27까지 있겠지? 그렇지? 이거의 최대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2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직접 대입해서 풀 수도 있는데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극좌표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아니야. 그러니까 언급해 주세요.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봐볼까? 이거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극좌표로 계산하면 거듭제곱에 대해서 좀 쉬워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원이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이 점이 되겠네. 2분의 1, 2분의 루트 3. 위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냐? 2분의 1, 1대 루트 3. 얘가 60도니까 얘 뭐예요? 120도예요? 그래요? 얘가 120도네. 그럼 너희들이 제곱한 거 구할 수 있어. 여기서 150, 120도를 그대로 가네요. 그러면 이거 정확히 대칭인 게 되겠지? 60도, 60도일 거니까. 오메가의 제곱인데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세제곱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3개씩 반복하는 형태가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굳이 얘는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사실.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이렇게 푸는 것보다 다른 방법 푸는 게 훨씬 더 빨라, 사실. 빠른데, 극좌표를 굳이 이용해 본 거야. 오케이? 이용해 봐보면 이 값들을 너희들이 각각 구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F1, F1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 F2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제곱. F3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6제곱. F4가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8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일 때 1이 되는 거잖아?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오메가 1 플러스 1분의 1. 그지? 얘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처음에 있는 게 반복해요. 오케이? 이게 이제 3개씩 반복하니까 이것도 3개씩 반복합니다. 라는 거야. 그지? 그럼 3개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개씩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게요. 이거 이제 오메가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굉장히 풀기 싫게 생겼잖냐. 오케이? 어떻게 풀 거냐면 오메가의 성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대입해서 푸는 방법은 있어. 근데 이제 봐봅시다. 얘를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이 식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 됐다라는 거잖아. 이거 근이거든.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은 0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에서 하나의 근이에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극좌표를 봐서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어떻게 찾는 게 목표냐면 이게 목표가 아니야. 이렇게 찾는 게 목표가 아니야. 뭐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항식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놈을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이 오메가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은 루트 3i가 되는데 양변 제곱했더니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항식에서 3을 나눠봤더니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식을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찾아줬더니 오메가다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해요. 하나의 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를 뭐의 근이다 라고 놔둘 수 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에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한 근이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오메가에서의 목표예요. 실제적으로 얘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원래 저 뒷단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인데 1등급이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신 거예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들이 실제로 얘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더 많이 문제가 나오거든?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문제집을 보고 참고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복수수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세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세제곱이 1이 됩니다. 라는 건 어차피 똑같지. 오케이? 교육과정에 맞는 풀이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지? 이렇게 너희들이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것을 하나씩 정리할 건데, 오메가 플러스 1 있잖냐?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볼 거예요, 여기. 오메가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얘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봤더니 얘 분자가 오메가인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2분의 1이었지? 오케이? 그럼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3개가 반복될 거고 마지막 하나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개씩 묶었더니 10개가 있으니까 3개씩 묶었더니 1개가 남지? 그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너희들이 이제 질문한 거 쭉 봐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Z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거고 음의 제곱근을 두 번째 어떻게 처리하는가 라는 게 두 번째였어. 세 번째는 극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이것만 잘해도 이제 이 시간에 잘 배운 거야. 알겠지? 이제 끝난 건 아니야. 질문한 거 나머지 문제들 봐봅시다. 봐봅시다. 문제 왜 이렇게 많냐? 시험에 이거 누가 물어봤어? 이거 계산 틀린 거 아니야? 풀다가 안 풀렸어? 풀릴 것 같지? 그렇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어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그날 이제 잠깐 졸렸다던가 그래서 못 풀 수 있어. 나도 그러거든. 나도
졸리면 문제가 안 풀려. 어저께 약을 먹었더니, 오늘은 이제 좀 나은데, 어저께는 이제 병원 갔다 약 먹었더니 너무 졸린 거야. 똑같은 문제 안 풀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 또 풀었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럴 수 있어. 가봅시다. 우리가 이 조건은 너희가 기억할 만해요. Z의 제곱은 실수이다 라는 거예요. Z의 제곱은 실수이다 라는 건데, 이 조건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봐봐. A 플러스 BI를 제곱해 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I B의 제곱이에요. 그 말은 실수가 되려면 무엇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허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A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B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어떤 수의 제곱이 실수다라는 것은 Z가 뭐이거나 실수이거나 Z가 뭐가 되어야 합니다. 순허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아까 처음에 이제 이거였잖냐?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수였고 Z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순허수였잖냐? 그렇지? 순허수였잖냐? 근데 이제 이걸 합쳐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수 부분이 0이 되거나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얘가 0이 될 때 또는 얘가 0이 될 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합시다. 얘는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에요. 얘가 4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얘가 0이 될 때 또는 얘가 0이 될 때 나눠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개로 나눠야겠지? 첫 번째 x-y 플러스 2가 0이 될 때, 두 번째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 0이 될 때, 0이 될 때 해봤더니 이야 0이 될 때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의 제곱이 4가 돼요. 그렇지? 앞에 게 0이 됐으니까 뒤에 것만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한 문자로 정리해서 처리합시다. y는 x 플러스 2인데 대입해서 x의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y 값도 나오겠지?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이걸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31번 봅시다. 라는 거예요. 31번. 오, 이 문제도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가지고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 풀어도 얼핏 풀려. 근데 얘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도 되는 거냐면 봐봐. 이거 A 플러스 BI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에 I가 붙으면 Z에다가 I를 곱해주면 AI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관계에 있어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ZI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ZI야. 그럼 마이너스 ZI면 Z가 뭐가 아니다고? 0이 아니다 라는 얘기 있으니까 양변을 Z로 나눠버릴 수가 있네. 그러면은 n-2i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를 곱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i가 되겠습니다. 그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이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도 여기서 잘 모르더라고. 청민아? 실수 부분 뭐예요? 3이야? 허수 부분? 정확히 얘기해봐. 마이너스 2? i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 i 안 들어가요. 잠깐 여기 쓰다 말았구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야. i 안 들어가요. 알겠지?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 앞에 있는 숫자가 허수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갖고 틀려왔어요. 그 다음 달려줘요. 다음 봅시다.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형태에 살짝 정리해봤더니 얘도 z를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네. i z바 플러스 2i예요. 전개해봤더니 z바 마이너스 2i에 z 마이너스 z바 플러스 4예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정리되냐? 오, 이렇게 안 된다. z바 z 이렇게 되네. 이걸 아는 건데 잠깐만, 이거 다 구해진 거 아니냐? 다 구해져 있지? 얘 있지 않냐? 오. 얘 있지 않냐? 그래요? y분의 마이너스 2? 할 수 있겠어요? 넘어갑시다. 오, 49번. 맨날 물어보는 문제. 봐봅시다. 켤레 복소수를 이거라고 할 때, 봐봐. 이 복소수잖아. 복소수 뺐을 때 양수면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얘가 1 플러스 i고 얘가 2 플러스 i야. 그러면 잠깐만. 2 플러스 i고 1 플러스 i예요?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 i고 얘가 1 플러스 i예요? 빼면 1이지. 근데 복소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틀렸네. 그 다음 봅시다. 이것도 틀렸지, 이것도. 이거는 뭐에서 성립하지 않냐면 실수에서 성립하지 않아.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제곱하면 안 되지? 당장 실수에서도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친구들 있으면 반성해야 돼.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틀렸네? 디귿 정답인가? 이딴 문제. 이딴 문제 됐냐? 봐봐. 실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면 실수야. 켤레 복소를 취해도 실수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뭐 이딴 문제를 냈어? 52번 보자. 이야, 52번. 이거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 이거 아까 치면 한 거 아니냐? 아까 그 문제랑 좀 비슷하지? 그렇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차이예요.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습니다. 3개씩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만 너희들이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봤더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분의 1 하고 이제 뒷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 3개씩 반복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봐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아까쯤 했던 과정 다시 해볼까? 요거.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그 말은 즉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도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인데 당연히 정리해 봤더니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는 게 보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1, 1이니까 2예요. 오케이? 3개씩 더하면 0이 돼. 20을 3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잖아. 그러면 앞에 거 2개만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3번 보자.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네. 봐보자. 얘는 이항식에서 정리해봅시다. 2x-1은 루트 3i인데 양변 제곱했더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 양식에서 4로 나눠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실 알았네. 그럼 봐봐. 이거 3차식이야. f 오메가 15 오메가 7은 0이거든. 그래? fx 어디선가 많이 본 식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방정식에
한 근이 오메가예요.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지. 그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고 다른 한 근이 오메가 바니까 이 방정식은 인수로 무엇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3차식이니까 x 플러스 k라고 잡아버릴 수 있겠어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8이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8이 나오겠네. k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 구해졌지? 한번 구해볼까? 이건 한번 구해보자. 잠깐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갑자기 어려워. 계산 잘한가 잘못한가 너희들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3, 마이너스 1 플러스 k. 30, 10. k는 11. 그렇지? k 11 맞지? 맞잖아. 맞아. 가끔 내가 계산이 틀려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 다전기에서 문제 풀어놓은 문제 아니야. fx가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계수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계수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다고. 플러스 15x 플러스 마이너스 7이야. 계수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x에 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개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등장하면 x에 1 대입해주면 빠르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가 전개를 해본 거야. 오, 다 했다. 라스트! 우리 이거만 하고 끝내자. 오늘 좀 빨리 끝낼게. 오케이? 이게 빨리 끝낼지 그것도 관건이냐? 봅시다. 알파로, 뭐야, 이거 잠깐만. 알파, 베타. 이 문제. 봐봐. 우리가 봐봐. 알파분의 감마,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왔지 않냐?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핵심이지. 그래요?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뭐 해주고 싶어? 0이 아니니까 알파로 굉장히 나눠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 이렇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형태들이 나온가? 얘는 뭐예요? 알파를 굉장히 곱해주고 싶어. 베타분의 알파, 감마분의 알파는 0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얘를 라지 x라고 놓고 얘를 라지 y라고 그냥 바꿔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봐볼까? 얘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복잡하다. 얘를 라지 x라고 놓고 라지 y라고 바꿀게요. 오케이? 그럼 라지 x 플러스 라지 y는 마이너스 1. 역수 취한 거네. 라지 x분의 1 플러스 라지 y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러면 통분시켜봤더니 라지 x 라지 y분의 라지 x 플러스 라지 y야.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라지 x 라지 y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라지 x랑 라지 y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잖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네. 합, 곱이 주어졌으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지 x, 라지 y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 좀 재밌는 게 이거야. 허근. 이거 허근 나오지? 펄비스티가 뭐가 적자냐? 허근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요? 혈례의 관계에 있어요? 혈례의 관계에 있어요? 펄비스티 구해줬더니 D가 이제 1-4라서 마이너스 3 음수잖아. 허수. 두 근이 허수인데 당연히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다. 혈례의 관계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까? X바는 Y. 왜? X바가 여기 있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뭐 구해주는 거냐면 이제 이거 구하는 거잖아. 알파분의 감마 Y X바 이거 뭐야? X바분의 1이네. 역수 취한 거지?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y는 어디에서의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근이 되겠습니다. 즉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y를 나눠버리면 y를 분모분자 나눠버리면 양변 나눠보자.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것은 알파 베타로 이제 치환해서 처리하면 어려워. 근데 답의 형태가 당장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형태에 있으니까 이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지 어려워하더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형태 주어졌으면 혈례 형태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늘 숙제 열심히 해와. 빨리 가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 뭐라고? 매주 이제 일요일날 시험 볼 거야. 일요일날 4시. 오케이?